이번엔 좀 다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혹시 팝스타 비욘세 아시나요? 이 비욘세 남편이 미국의 힙합 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이지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제이지가 한국의 한화 운용이랑 손을 잡고 K컬처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래퍼 제이지, 미국 힙합 제왕으로 불리는데요. 이번에 K컬처에 투자한다는 펀드는 얼마나 투자를 하는 건가요? 금액으로는? 이 마시펜이라는 그 운용사가 있는데 여기 네. 제이지가 그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한화자산운용 같이 협력을 했습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아부다비 금융지간 행사가 열리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이제 MOU를 체결한 게 보도로 나온 건데요. 이게 뭐냐? K컬처 라이프스타일 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할 펀드다. 이걸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기관 투자자, 국부펀드, 고액 자산가 대상으로 모금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시 관심이 계셔가지고 투자하고 싶은 일반 투자자분들은 조금 투자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 사모펀드여서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이유가 뭐냐라고 보자면요. 마시펜의 최고 경영자 CEO가 보자면요. 한국은 뷰티, 콘텐츠, 식품,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등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는 아시아의 문화 중심지다. 이런 문화와 이제 펀드를 연결해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 한국의 문화 산업이 세계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잖아요. 뭐 K-팝 얘기하고 데모넌터스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이번 펀드 조성의 의미는 자본을 더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진화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봤더니 한 연구조사 기관에서 봤더니 지난해 한류 관련된 산업의 전 세계 수익이 310억 달러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돈으로 40조가 넘거든요. 그렇네요. 이거면 자동차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큰 수출 품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무형의 자산으로만 여겨왔던 걸 자본을 더하면서 뭔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수출 전략으로, 수출품으로 진화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K컬처가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되니까 이런 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까지 등장을 하게 된 건데요. 이 사모펀드의 K컬처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이지라는 사람이 사실 저 프레스룸 나오면서 늘 좋았지만 오늘은 제가 제이지 팬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엄청난 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예, 비욘세 네. 남편으로 알고 네. 있는데 사실 이런 제이지.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아, 미국 그래요? 브루클린의 빈민가 출신으로 마약 팔다가 음악을 너무 잘해서 결국은 지금 자기 자산을 우리 돈으로 3조 넘게 일군 사람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다양한 래퍼로. 부유한 래퍼고 이 사람이 브루클린 출신인데 네. 나중에 브루클린 네츠라는 농구 구단의 NBA 구단의 구단주가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아주 네. 빈곤하게 자라다가 그 동네 농구 구단주의 구단주까지. 구단주가 됐던 사람. 지금은 팔았지만요. 그래서 네. 굉장히 자수성가한 인물이고, 근데 이 제이지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기업과 같이 사모펀드를 만들었다라고, 아니, 네. 사모펀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K컬처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본 부분이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제이지 말씀하셔가지고 좀 궁금해서 저도 찾아봤는데 사업도 잘했나 보더라고요. 주요 투자 사례 보니까 뭐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네. 그리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여기에도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노래 가사 중에 뭐냐면 I'm not a businessman. 난 비즈니스맨이 아니고 아니죠. I'm a businessman. 친구야, 내가 비즈니스야 라고 아.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사업의 진심이고요. 지금도 뭘 하고 있냐면 스포츠 에이전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전 세계 축구 스타들을 본인들의 고객으로 두고 있고 하여튼 사업 수완이 엄청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인물이 우리나라 K컬처에 투자한다는 거 자체, 아까 말씀한 직접 투자, 돈이 들어가는 이런 펀드를 만들었다는 거 자체의 의미가 진짜 큰 거잖아요. 그렇죠. K컬처가 일종의 미국의 가장 유명한 뮤지션에 의해서 그리고 사업가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창구를 얻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분이 사실은 미국의 대형 매니지먼트도 지금 하나 하고 있는데 네. 수많은 고객들을 두고 있는데 동양인 최초로 우리나라 가수 이자 래퍼인 박재범 씨를 영입하기도 했었던 네.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K컬처라고 하는 게 지금 이번 정부의 10대 공약에 들어갈 만큼 K컬처에 대해서 조금 진심인 편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K컬처에 대한 좀 전망 같은 것들을 좀 더 밝게 만드는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찾아봐야 돼. 가수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이미 하이브에 주주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아직 팔았다는 소식이 들리지는 않으니까 같이 이렇게 투자하는 분위기가 이미 시작이 일부 됐었고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이지 재산이 3조다라는 네. 말씀 주셨는데요. 이 3조가 이른바 앨범 팔아서 번 돈이 아닙니다. 각종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성과가 나와서 지금 현재 이렇게 가장 부유한, 세계적으로 부유한 래퍼가 된 거고요. 네. 그 우리가 좀 관심
가실 만한 뉴스가 손흥민 선수가 있었던 구단 토트넘 있었잖아요. 네. 23년에는 야, 이게 돈은 있다. 구단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아. 뭐 아직 인수로 연결된 건 아니고요. 네. 토트넘 구단 자체가 10년째 매각설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데 그런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프랑스 보르도에서 54세 생일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화제가 됐어요. 워낙 부자다 보니까 그 프랑스까지 가서 생일 파티를 했고 여기에 블랙핑크 리사가 와서 또 눈길을 끌고 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엄청 화려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특급 열차 오리엔트 익스프레스를 탔다. 이 소식도 있어서 저는 이 부분 좀 눈길을 끌더라고요. 그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하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싶으신 분들은 네. 오리엔트 특급 열차라는 맞아요.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 추리 소설의 배경이 된 열차고요. 되게 초고화 고급 열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기 친구들 한 100여 명을 다 불러가지고 그걸 태우고 그 다음에 5성급 호텔에서 이제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고요. 네. 여기 참석한 사람이 아까 리사 말씀하셨는데요. 리안나, 엘렌 폼페오, 크리스 제너 유명한 팝스타들 대거 참석해서 54번째 생일을 이렇게 축하할 수도 있네요. 네네. 오리엔트 특급 열차 아까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이거 내부 화면 봤는데요. 참 좋네요. 이거 근데 되게 한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한 거 아닌가요? 이게 프라이빗 서비스일 네.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저희는 친구들 사실 그 롯데월드 가서 프렌치 레볼루션도 잘 못 태워주는데 네, 오리엔탈이 부럽네요. 네. 이렇게 해외에서 또 우리 엔터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요. 사실 국내 엔터 업계에는 요즘에는 좀 사생활 여러 얘기가 나오면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박나래, 조진웅, 조세호 뭐 여러 여론들의 비판이 지금 거센 상황인데요. 좀 봤더니 그새 엔터주의 주가도 많이 좀 떨어졌더라고요. 네, 물론 사실 그 엔터주 주가를 보자면요. 이게 뭐 YG, SM, 뭐 하이브 이렇게 약간 그 팝과 좀 연결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K-팝과 연결된 부분이 많은데 지금 논란이 됐던 건 사실 배우나 아니면은 뭐 예능인이라서요. 직접적으로 이들 주가와 관련은 없지만 사실 그 YG나 SM 요런 굿들의 이제 주가 상황을 보자면요. 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요. YG 31%, SM 27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물론 6개월 정도긴 하지만 네. 우리 지금 이게- 같은 기간에 코스피는 이렇게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주가가 오르려고 하면 빅샷이 나와야 됩니다. 굉장히 인기를 끈 신인 그룹이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그룹이 새로 앨범을 내서 활동을 재개한다거나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흐름이 별로 없어요. 특히나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무래도 가장 큰 그 매출을 담당하고 있었던 BTS 공백, 비용 그리고 비용이 늘고 이것 때문에 무려 여기는요. 422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적자가 난 상황인 네.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되고 있고요. 아까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오히려 17% 올랐다는 네, 말씀을 네. 드렸는데 한정된 자원이 특정 업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엔터 업종 분위기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네. 오히려 엔터를 팔고 다른 뜨는 바이오 같은 업종 쪽으로 옮겨가는 자금 흐름이 있다 보니까 주가 하락이 좀 과도하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놓고 보자면 엔터 업계 시장 상황은 그닥 좋지 않다라는 분위기입니다. 네, K-팝 인기, 그리고 인식, 그리고 관심은 높아지는데 지금 엔터주의 주가는 이렇게 하락하는 거.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앞으로 지금까지는 잘했는데 앞으로가 걱정이다라는 의미로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저희 한 20년 전에 생각해 보면 J-팝이 전 세계를 정말 휩쓸었을 때가 J-팝 있었는데, 일본이요? 네, 하지만 네. 이제는 누구도 J-팝을 찾지 않잖아요. 엔터는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향후에 생각해 볼 만한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는 BTS가 아마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완전체로 돌아온다. 블랙핑크 컴백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한한령이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아마 한한령과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네. 이거 해제하면서 재개되는 거 기대하고 최근에 뭐 앨범이나 투어, 굿즈, 팝업 스토어 이런 IP 그러니까 그 지식재산권들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네. 것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정부는 K컬처에 대한 공약을 10대 공약에 넣은 정부다라고 생각해 보면 정부의 지원까지 더해졌을 때 사실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K컬처 그리고 대중문화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는 좀 하시나요? 기대하고요. 사실은 저는 하이브가 조금 잘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이브가 잘 되는 것에 있어서 저는 뉴진스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귀중한 그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법적 분쟁 이런 것들이 좀 네.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좀 재밌는 화면이 하나 있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K컬처 하면은 K팝이 있고요. K푸드 있는데 요즘 김장철인데 김혜경 여사가
그러니까 주한 외국 대사 배우자들과 같이 김장을 담궜더라고요. 근데 이 모습이 조금 눈길이 갑니다. 외국인들이 같이 김장을 담그는 모습. 그러면서 백김치는 남편이 제일 좋아한다. 뭐 갓김치랑 삼겹살이랑 같이 구우면 맛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해요. 네, 어떻게 보자면 이제 그 영부인으로서 K푸드의 전도사로 나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영부인이 지난해는 혼자 김장 담궜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나 안 하나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전 세계에 K푸드와 관련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전방에서 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에는 부처 합동 K엑스포 규모를 또 확대한다고 하고요. 한류산업진흥 기본 계획이 곧 발표될 수 있다고 하니까 계속 관심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허준영 경제학부 교수, 고란 경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